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시장이 어저께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울선으로 딱 안착을 하면서 종가에 이쁘게 마무리를 했는데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갭 상승 이후에 울선 안착하는 흐름으로 조정 살짝 받고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지금 보면 대략 한 6월 7일 이후에 국내 증시 울선 위로 안착한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등하는 흐름이 제가 한 2350포인트 구간, 그리고 2250포인트 구간 요 밴드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단기적인 저점을 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팬데믹 때 딱 그 고점이었습니다. 2019년도 고점. 이 가격대가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좀 했던 구간이었는데, 2020년도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또 만들어놨던 그런 저점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2300포인트 여기를 지금 살짝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오고 있다. 30포인트 하루 정도 살짝 깼는데, 단기 저점을 이야기 드린 데 있어서 거의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 요번에 하락했던 폭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 하락 폭의 한 중심 가격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요 정도 반등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한 2500포인트까지는 반등 흐름 줄 거다. 단 지금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딱 그 고점 돌파를 이 구간을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2423포인트가 앞에 종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고점 자리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또 저항이 형성돼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반등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저점을 형성한 2300포인트 부근이죠.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바닥 신호를 좀 보여줬어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 커뮤니티 창에서 제가 이걸 캡처해서 하나 올려드렸었죠. 자,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는가, 수익을 말하다 보신 분들은 또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가 바닥권의 상상 만들어지는 그림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제가 2350에서 요 300포인트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저점을 만드는 흐름으로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다행히 일단 올라와 줬어요. 우리나라 증시만 일단 조금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올라탔잖아요. 그런데 해외 증시 이렇게 보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미 조정을 받고 5일선을 올라탄 지 며칠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5일선 올라타고 지금 한 3일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디커플링 되면서 좀 따라오지 못했으나,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증시가 다시 추세 전환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는다 하면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 반등 나올 때 해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결국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고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 시장과 함께 지금 똑같은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꺾일 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 현금화하시는 전략을 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구간을 잘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좀 보유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현금 비중 충분하시다라면 관망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되고,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대략 시장 전체 뭐 2,400개 중에 2,100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하락이 17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들 대부분 뭐 3에서 한 10% 정도는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손실폭 줄이는데 집중하셨어도 됐고, 아침부터 아침에 이제 갭 상승 출발하면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 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뭘 샀더라도 대부분 수익이셨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수급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강했던 그런 테마들이 평소에 뭐 수급이 그쪽으로 쫙 쏠려서 쉽게 이렇게 시세가 좀 쭉쭉 뻗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라갈 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세가 조금씩 날 때마다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하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돼서 테마주들은 최대한 조심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항상 이제 보면 월말쯤 돼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좌가 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테마들이 순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이제 잘못 걸려들어서 손실이 나는 경우들도 생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내리다가 반등 나올 때 그 습성이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딱 바뀌는 시점인데, 그걸 잘못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경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장 겪어보시면서 반등 나올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현상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좀 더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샵 0082로 2주현 보내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라면 뭐 시장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제가 뭐 시장 반등 일단 잡았는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뭐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최대 한계치 뭐 한 2,500 정도 일단 생각을 해놓고 보자. 한 21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1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은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425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드릴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올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내일 한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드렸고, 오늘 뭐 키워드에서 자동차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사실 이거 뭐 앨런 머스크를 키워드로 잡아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뭐 현대 기아차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저께 금요일 날도 기사를 좀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관련 뭐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 전기 자동차 판매량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뭔가 의미 있게 판매가 됐다 하는 전기차는 현대기아차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 뭐 EV6라든지 아이오닉5라든지 해외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해준 게 됐고요. 오늘 뭐 주말간 또 블룸버그에서 현대기아차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거 인용을 해서 또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데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시장에서 이제 종목 발굴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떤 종목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해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택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장이 뭐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2,600포인트, 2,550포인트 전저점 깨고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 차트를 봐도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단순합니다. 3월 달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점을 여기서 형성을 하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3월 초에 저점을 잡았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는 3월 초에 저점이 어디가 잡혀 있어요? 여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구간들을 지수가 깨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어떻게 됐어요? 안 빠지고 버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시장보다 물론 이렇게 이제 조정도 안 나오고 더 강한 종목들도 있었죠. 뭐 테마주들 같은 것들, 상승 우상향 흐름을 그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 했으면 수익률이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대형주를 공략하는 측면 그리고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공략할 때 시장보다 상승 흐름에 있는 섹터들은 분명 뭐 음식료 관련 섹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 올랐다 싶다. 그러면 순서대로 시장 지금 현재 흐름 전저점 깨고 내려가 있는 그림 그거와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반도체, IT 전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현재 그 섹터 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을 타고 있는가라는 분석을 하신다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딱 차트만 보고도 시장은 전저점 깨고 많이 내려가 있는데 뭐 현대차는 지금 저점을 지지를 해줬네. 기아차 저점을 지지를 해줬네. 시장보다 강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아가는 형태가 나올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보고 손절가 잡고 또 공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동평균선으로도 시장보다 강한지 안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코스피는 5일선을 언제 종가에 돌파를 했냐? 어저께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지난 거래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를 딱 보시면요. 6월 21일 날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재돌파를 했는데 지금 21선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수 역시 21선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우리가 더 강한 종목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 공략을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어찌됐든 현대 기아 자동차가 북미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SUV 관련해서도 판매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괜찮아진다는 신호 아니면 시장이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자동차 관련 섹터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자동차 관련주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뭐 대표주들 있죠. 뭐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괜찮은 흐름인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한번 팍 위로 방향을 잡으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도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더 보시고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 시장과 비슷한 모양. 다 5일선을 이제 막 돌파하거나 살짝 돌파했거나 시장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뭐 대형주들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기차 충전소라는 키워드를 이제 잡아봤는데 LG전자에서 이제 그 애플망고 지분을 갖다가 인수를 했어요. 한 60% 정도 인수했나? 그리고 뭐 GS 에너지에서 그다음에 뭐 GS 또 그룹에서 이렇게 이제 두 기업에서 해서 세 기업이 함께 애플망고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한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급속 충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또 천천히 충전할 수 있는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스템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LG전자에서 이번에 이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플망고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뭐 전기차 충전소는 여러분들이 딱 그냥 생각을 하셔도요. 지금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좀 뭐 택시들도 전기차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충전 인프라가 분명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뭐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LG그룹에서 기존에 이제 뭐 전기차 충전소 하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막 상한가도 가고 했던 그런 종목이 이제 LG 헬로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 떴다가 이제 이렇게 좀 눌림도 나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이슈나 재료는요.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본다라면 충분히 저점에서는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성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땐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또 29일 날 세계 배터리 앤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이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도 잡혀 있죠. 그래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뭐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좀 강하게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전기차 충전 섹터니까 뭐 이런 일정 시장이 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또 올라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LG전자 역시 조정 받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랑 뭐 거의 똑같죠. 2019년도 팬데믹 터지기 전에 딱 그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키워드 3개 반등장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렇게 해서 3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팁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받으셔야 되는데 제 양반 왜 저렇게 말이 많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을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시원하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요. 그럼 궁금한 종목들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갖고 궁금하신 종목들 문의 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진단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상담 진행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샵 0082로 여러분 돈워리 스탁 이렇게 딱 보내시면요. 이벤트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게 되면 제가 뭐 회원분들과 함께 똑같은 그런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고 매수가 비중, 뭐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딱 잡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돈오리 스탁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날에 사실 오버나잇을 하려고 들어갔던 종목이 이수앱 지수였어요. 체험방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8,700원 정도 거의 종가 부근에서 샀는데 약간 수익으로 끝나고 시간 외에 상한가 들어가길래 시간 외에서 그냥 금요일 날 다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대략 뭐 오늘 뭐 시가랑 비슷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뭐 만족하는 수익이었고요. 사서 뭐 시간 외까지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렸죠.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바로 한 13% 수익이 났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돈오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요 전날은 또 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오늘도 뭐 종가 매수를 한 게 있어요. 내일 뭐 손절이 될지 수익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손절보다는 아직까지는 수익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딱딱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돈오리 스탁 이렇게 보내셔서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첨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마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전화번호 뒷번호 안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고 문자가 나가니까 그 링크 타고 체험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네요. 휴비스 6,100원 25% 오늘 매수했습니다. 단기 목표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휴비스 폐플라스틱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나프타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근데 그 관련주로는 그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종목이고요. 그 나프타 관련 테마들 중에서 보면 좀 시원시원하게 갔던 종목들도 있는데 후발주들은 좀 뜨뜨미지근하게 움직이다가 말아버리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예 휴비스 같은 경우는 테마에도 넣어놓지도 않았네요. 자, 일단 지금 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나프타라든지 뭐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한창도 굉장히 좀 폐플라스틱으로 급등을 했었고 어찌됐든 뭐 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인류가 전체 뭐 전 인류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지속 가능한 지구 뭐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플라스틱도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내려올 만큼은 다 내려온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좀 길게 보시겠다 하고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단기든 중장기든 굉장히 괜찮은 뭐 자리 아닐까 싶어요. 일단 PBR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이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 물어보셨죠? 단기 목표가 물어보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온 다음에 1차적으로 뭐 앞에 전저점 구간 저항을 깨고 내려온 이런 가격 이런 거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6,600원 정도, 6,650원 정도가 저항 자리인데 6,600원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한 7,000원 정도 가격 저항이 있는 이런 가격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6,600원부터 7,000원 사이에서의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YM텍. YM텍. 예, 22,846원에 40%요. 폐기물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EV 이거 그 전기차 둘 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고점에서 사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보자. 평단이 22,800원에 비중이 얼마 하시라고요? 40%요. 예. 22,800원. 선생님 이거 무상증자 받으셨겠네요? 예, 받았어요. 예. 들어왔는데도 무상증자가 들어왔는데도 그 예. 추가 매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 그죠? 수감에서 조금 해서 좀 낮춰지긴 했는데요. 예. 이게 무상증자 하고 나서도 단가가 제가 너무 고점일 때 이거를 산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하셔갖고 좀 낮추신 거구나. 예. 보면 지금 가격 평단이 딱 이 박스권 상단 자리였어요, 그죠? 예. 박스권 상단 자리였는데 예. YM텍, 전기차 릴레이, DC 릴레이, LG 엔솔에 납품하고 있고 전기차, 그다음에 ESS 이런 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뭐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수혜를 같이 입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고 하면요. 예. 이 17,800원을 일단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뭐 그 전에 있는 저항 자리부터 돌파를 해야 되니까 예. 16,250원. 여기가 지금 딱 1차 저항이거든요. 예. 21선도 물려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여기 돌파하게 되면 뭐 한 18,000원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정말 뭐 이 관련된 섹터가 좀 주목을 많이 받는다 하면 제 예. 생각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지금 뭐 저점을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내리막길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그냥 예.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서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 선생님 좀 정리하시는 관점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예. 만약 추가 매수를 비중이 너무 커서 안 되겠네.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 요거 손절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지금 상태라서. 당장은 뭐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죠. 예. 일단 요게 신규 상장주들은 보통 거품이 좀 많이 껴서 상장을 하게 되고 상장하는 시점이 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높게 상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YN텍 같은 경우는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 이제 전기 충전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배터리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 좀 시세를 이렇게 거품이 더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엔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은 손절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 2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면 손절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2만 원이요? 실적은 보면 계속 증가를 해요.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올해도 제 생각에 예상되는 실적은 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될 것 같고요. 아니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00억대 100억대 조금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요 정도 실적이 나온다 했을 때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의 실적이 굉장히 좀 계속 이 추세대로 상승을 해 간다라면
굉장히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길게 봐서 선생님이 손실을 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만 어느 정도 뭐 지금 최근에 뭐 굉장히 6월 달에 폭락했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완만하게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이나 박스권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YM텍도 한 차례는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고 예.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선생님. 한동안은 내려갈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많이 내린다 하면 15,000원, 이렇게 10,000원까지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아우, 그렇게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기는 하지만 분명히 상장할 때는 거품이 껴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가총액 1,700억인데 영업이익은 올해 한 100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프리미엄 좀 한다고 하면 뭐 시총 한 1,500억에서 1,700억은 뭐 비싸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장이 안 좋게 되면 뭐 충분히 10,000원 이하로 내려가서 또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일단 반등 나오면 한 20,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좀 손실폭 줄였으니까 지금 줄인 손실폭에 대해서 수익을 냈다 생각하시고 정리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선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저 한국파마 네. 47,000원의 비중이 10%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7%거든요. 한국파마 7%. 예, 7%에 47,000원. 47,000원. 아이고. 예. 저는 이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 예, 예. 대표님께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1,500원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3만 원대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설마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가격 때는 혹시 제가 좀 물타기를 이거 해서 좀 단가를 낮춰야 되나 그것까지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쯤 제가 이거를 좀 비중이 그렇게 안 높으니까 단원 3%라도 좀 낮추면은 어떨까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선생님은 그 손실 보고 못 파시는 성격이신 거예요? 손절은 안 되시는 거예요? 손절을 제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생님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는요. 시장이 좋을 때라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예를 들면 TCC 스틸이나 그게 5,000원까지 갔다가도 결국엔 지금 13,000원대라든지 카카오 엔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네네. 손절을 하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종목은 손절을 하시고 안 좋은 종목은 손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선생님. TCC 스틸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보면 엄청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료가 소멸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딘이라는 회사, 그 게임 자체가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었고, 그런 이제 비빌 언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근데 한국 파마는 선생님 뭘 보고 비비실 거예요? 이거 뭘 보고 비벼야겠노? 코로나19 저기 관련해갖고 임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티가 끝난 종목인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좀 손실이 좀 적을 때 이렇게 좀 보통 이렇게 저점 지지하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요 반등 한번 줬다가 또 이렇게 빠지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런 구간들 이탈하게 되면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가면 한 10배 오른 거 이런 거는 선생님 5배에서 10배 오른 거는 제가 내려올 때는 이거 많이 싸졌네 해서 절대 사지 마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다 그죠? 7%. 47,000원. 아우,
이게 참. 자,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하려면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술적인 자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다시 전저점이 깨질 때는 손절이 나가줘야 되는데 저는 선생님 그게 안 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네, 안 될 것 그죠? 같아요. 그거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국파마는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선생님 보시면 여기 이제 상장하고 여기 앞에가 딱 상장한 날인데 여기 아이고 어렵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상장 첫날이에요. 네. 상장 첫날에 이렇게 고점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항 자리니까 이렇게 딱 선을 하나 그어놓고 보니까 돌파를 하고 흔들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막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가격대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등폭은 어디냐면 결국 28,000 뭐 한 800원이나 700원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깬 자리 있죠. 네. 요 깨고 내린 자리 요런 구간이 되거든요.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뭐 3만 원까지.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이 붙어주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요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흐름이거든요. 추세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 추세를 이 내리막길을 돌려서 위로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간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줬던 그런 구간이니까. 그러면 요 가격대 2만 원대에서 지켜주게 되면 바닥을 형성하고 박스권을 잡다가 저항을 돌파해 줄 때는 추세 전환하는 거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추가 매수를 많이 내려와서 내가 최대한 싸게 사야지 하면 지하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잡다가 이 박스권 저항을 돌파하고 눌려서 내려오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박스권을 잡을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와 갖고 여기서 또 저점을 잡을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저점은 저점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흐름을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선생님 좀 네. 비싸게 사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추세적인 관점을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잡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선생님한테 심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실 현금이 있으시다 하면 일단은 좀 더 관망을 하시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보자. 선생님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니까 네. 뭐 한국파마 추세 전환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럼 제가 드디어 했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얼마쯤 매수를 하면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비중이 7%라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러분 이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손절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으냐면요. 제가 팔아라 해갖고 올라갔던 것들보다 팔아라 해서 손실 났던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반등 정도는 손절했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손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저점 이탈하면 거기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좀 잘라내시는 게 필요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우상향으로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추세인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되는 거고 추세가 완전히 깨진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긴 흐름의 추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의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
이 종목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시세가 유용하겠구나. TCC 스틸 철강 관련주들 계속 지금 실적 좋게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이러면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 관점이 이탈하지 않았다면 버텨보는 거고, 그게 아니다. 진짜 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대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라. 제가 이동평균선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뭐 이렇게 추세에 대해서,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121선과 61선이 정배열이면 가급적이면 버텨보는 거고요. 121선, 61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요, 그때는 그냥 버린다. 그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애매하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는 거고,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주가는 내려왔다가 61선은 좀 3개월간의 그 평균이잖아요. 느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살려놓으면 이렇게 가져가면 시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인 경우,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주들, 뭐 치료제 관련주들 막 급등락할 때 그때 엄청나게 같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져갖고 내려가는 흐름에서 버티게 되면 굉장히 좀 큰 고통을 그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나는 추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샵 0082로 이주연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갖고 들어오세요. 뭐 돈 드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들어와갖고 그냥 내 종목, 선생님 지금 내 종목이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이거 뭐 손절해야 되겠습니까, 보유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 드릴게요. 보유, 아니면 추세 보시고 상승 흐름이니까 어디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본론으로, 자, 본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궁금하신 분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단할 문의를 주셨습니다. 12,247원인데, 12,247원, 12,200. 자, 12,300원이라고 합시다. 뭐, 몇십 원 차인데. 자, 12,300원이고, 요때 이 매수를 갖다가 요럴 때 하신 건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보시면 여기 내려오다가 요렇게 반등 나오는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 1월 달에 매수해서 2번 물타기한 금액입니다. 빠져나올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거 물에 빠져서 저 수심 뭐 100m까지 있다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심 한 70m까지는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 뛰어들어서 제가 어떻게 구조대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대까지 죽을 수 있는데, 그죠? 사실 뭐 70m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종목이 시세가 좀 대단하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단할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단할을 도너리포트에서 이제 막 소개해드리고 할 때만 해도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이거 그냥 보유하신 분들 있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다 눌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버텨내셨던 분들 전부 다 뭐 여기 막 물려갖고 문의 주셨던 분들 제가 계속 버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이렇게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수익이 시세가 다 끝났어요. 끝났어. 다날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등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 흐름에서 이제 시세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추세 트렌드 라인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이런 데 저점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잡히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뭐 한 30% 정도는 시세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딱 보이는 저항 자리는 가격이 9,000원대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저항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갭 하락, 여기 전저점 구간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을 갭으로 팠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도 결국은 올라올 때 저항이 된다.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300원 여기 돌파해 주게 되면 제 생각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9,200원, 9,250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야지, 물타기를 해야지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비중이 30%면요. 물타기를 갖다가 여기서 60%를 2배수는 해줘야지. 지금 매수하신 가격 12,300원에서 평단이 확 떨어질 텐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다. 30% 추가 매수를 했다 여기서. 그러면 평단이 요 사이가 딱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정도. 여기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손실폭을 좀 많이 줄여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 뭐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고 추가 매수 여력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에서 추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손절도 안 될 시에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빠져나오신다고 하면요. 6,7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탈하면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등 흐름 이어져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제 생각에 한 8,900원, 9,000원 고까지는 한 차례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잖아요. 글쎄 이게 지금 뭔가 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온다. 물론 IT 기업입니다만은 뭐 업종포로 본다고 했을 때 한 16 정도. 지금 뭐 증시 많이 내려왔으니까 업종포도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익 뭐 150억, 160억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프리미엄 많이 줘도 시총 한 3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뭐 NFT 하고 그다음에 뭐 전자결제하고 뭐 가상화폐 저기 뭐 저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 얘기 나와가지고 테마적인 관점으로 올랐던 거는 위에서 이렇게 완전 추세가 꺾여갖고 내려오게 되면요. 이거를 싸다고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절가 요거 잘 생각해서 지키시고 지금은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반등은 한 8,900원에서 많이 나오면 9,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평단을 그 아래로 낮춰서 물타기해서 빠져나오시겠다 하신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시고 물타기 했는데 내 매수가 뭐까지 안 올라왔다 해도 선생님이 손실 나고 있는 거에서 올라온 만큼 수익을 봤다 생각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날은 지금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뭐 이게 망할 종목은 아니겠지만 성장을 폭발적으로 계속 해준다면 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는 이 사이클은 끝났다. 그래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거는 어디까지나 반등일 뿐이니까 그 반등 잘 활용해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GSE 문의 주셨는데요. GSE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 라인은 이미 이탈을 이렇게 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스 관련 주입니다. 유가랑 이렇게 좀 연동해서 같이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막 한참 피크 칠 때, 그때 잠시 이제 또 반등 줬다가 지금 보면 쌍봉을 그리고 내려가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쌍봉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쌍봉이 딱 우리가 보기 좋게 요렇게 딱 안 만들어줘요. 요렇게 딱 해갖고 뭐 요렇게 딱 안 만들어줍니다. 요렇게 안 만들어주고 보통 요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제가 고양이 차트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고양이 차트. 자, 고양이 차트가 쌍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고양이 차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털 때 대략 이렇게 비슷한 약간씩 뭐 다 뭐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GSE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일단 6,400원이신데 6,400원 뭐 손절 칠 수 있는 뭐 그런 손절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 하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유가 상승과 함께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대는 여기에요. 4,300원이고요. 자, 요 4,300원을 제가 보는 이유는 앞에 보시면 10월에 고점이었고 1월에도 고점이었고, 그죠? 이 저항자리 돌파하고 흔들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지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지지를 받고 반등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구간을 갭 하락으로 탁 떨어져서 이렇게 이탈을 해서 출발을 한다면 뭐 반등 생각하지 말고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반등은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노선은 4,25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뭐 최근에 저점이었던 4,600원 이탈을 안 난다면 그리고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대략 뭐 요렇게 요 추세대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지지했던 구간이 있죠. 6,000원이란 가격. 요 구간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6,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GSE는 뭐 요 나올 때 전쟁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글쎄요, 시세는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니까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 예. 카카오페이. 98,000원에요. 네. 90% 정도 비중이에요. 98,000원에 비중이 90%요? 예. 선생님 혹시 카카오페이 직원이세요? 아니요. 아, 그러신 건 아니시고. 왜 비중을 이렇게 많이 담으셨어요? 그때가 좀 저점이라 바닥이라 생각을 했고 여기 또 카카오페이가 사업을 또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발전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 손해보험도 막 진출을 하고 네. 그래도 카카오 그 자체가 좀 너무 카카오톡이 독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카카오 뭐 플랫폼적인 부분 베이스로 깔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괜찮겠다 생각을 하신 거고 한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라운드 피겨로 선생님 생각할 때는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자리 이제 전저점 깼을 때는 좀 탁 털어냈어야 됐는데. 예, 그때 근데 알리페이 그거 한번 터져가지고 또 이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거든요. 예. 6월 8일 날. 예. 이렇게 개파락하는 바람에 선생님 손절도 못했다, 그죠? 그죠.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이게
쭉 내려가게 해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때 무슨 악재가 뭐 터진 거죠? 그때 그 블록딜 알리페이 블록딜이요. 알리페이. 예. 욕 한마디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되니까 참으세요. 예. 제가 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지금 트렌드상 이렇게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시총은 한 8조 8천억이에요. 그죠? 예. 이익은 아직은 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워낙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해놓으니까, 물론 플랫폼 기업이고 이 뭐 삼성페이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네이버페이도 이제 좀 활성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카카오톡 쓰면서 사람들이 쓰는 카카오페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간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좀 더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실적이 없다라는 거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거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시점, 상승을 하는 시점, 그때는 유동성 장세, 시장에 돈이 많고 이런 시점에 이런 기업들이 잘 올라가더라라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정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장 환경은 일단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카오페이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이제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건드리게 됐을 때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도 뭐 카카오톡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사람들에게 마케팅적인 요소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성장은 분명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카카오톡을 끼고 하는 사업들은 괜찮을 거다 생각은 하는데 너무 좀 앞서가는 그런 비전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저점이 어딘지 논할 수조차 없는 기업이잖아요.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이걸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페이, 뭐 해외 이제 알리페이라든지 물론 상장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뭐 10조 넘는 걸로 이제 상장을 그렇게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금 저점을 논할 수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요 조정 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폭을 갖다가 봤을 때 점점 이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희망을 갖고 볼 수는 있겠는데, 선생님 손절이 정말 안 되실 것 같나요? 아니, 저도 지금 기술적 반등 좀 나오면은 손절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저는 선생님 반등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정리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선생님이 진짜 뭐 카카오페이 이거는 기업에 대한 자신이 있어갖고 중장기로 보실 게 아니면 정말 길게 이렇게 뭐 한 4, 5년 뭐 10년 이렇게 두실 게 아니라면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는 정리 관점 생각하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 앞에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었죠. 85,000원짜리. 이런 구간까지 일단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온 거에 뭐 한 70%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략 뭐 요 갭 열린 구간 보이시죠? 그때 뭐 알리페이가 매각 해가지고 이제 떨어졌던 요 갭의 한 중심 정도, 한 87,000원, 정말 이건 잘 됐을 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거의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도 여쭤보려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선생님 시장보다 너무 약해요. 봐봐요. 시장은 5일선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 위로도 못 올라왔어요. 물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호재가 있으면 장대 양봉 하나 빡 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뭔가 금리 장사를 하는 은행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해보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그런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를 걸 만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추세적인 하락에서 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오면 선생님 뭐 손실은 조금 나시더라도
뭐 한 5% 정도 안에서 5% 마이너스 5% 내에서 좀 손절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하나솔루션으로요. 네. 36,450원에 10%로 잡았거든요. 오, 며칠 전에 사셨어요? 아니, 오늘 샀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수익이시네. 이걸 가져가야 될까?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가? 목표가가 얼마인가 알고 싶어서요. 10% 더 사셨다 그러셨어요? 10% 사셨다 그러셨어요? 예, 예. 지금 비중은 10%시고 네, 지금 약간 수익이신데 네. 일단 저는 이거는 방향을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을 돌렸다가 아닙니다. 네네.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네. 보시면 이렇게 트렌드 잡아놓고 그동안 쭉 내려왔어요. 그죠? 네네. 요거를 지금 벗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61선, 121선 가지고 정배열로 되어 있으면 상승 추세고 역배열로 되어 있으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61선, 121선이 역배열로 들어간 구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3,500원 위에서 이렇게 한 며칠 움직이잖아요. 네네. 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6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매수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네. 상승으로 보고 베팅을 했지만은 네. 하락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아유 뭐 하락 가능성은 지금 시장이 부러지는데 안 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크게 열려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 선생님 손절가 제가 네네. 한 34,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34,500원이요? 네, 그 정도 손절 잡으시고 네네. 요거는 그 사이에서는 선생님 분할 매수 충분히 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4,500원 정도 나오면 손절이 아니고 분할 매수? 그 사이까지는 매수를 이렇게 선생님 예를 들어서 30%를 한다. 30% 쭉 하시다가 34,500원 아래로 주가가 확 하회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뭐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량이라든지 일단 손절을 하고 시장 흐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어차피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린 뉴딜 때문에 올랐죠, 태양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조정을 받았어요. 대략 1년 반 정도 조정 받았단 말이에요, 기간으로. 그 다음에 가격 조정도 지금 보면 앞에 크게 상승했던 구간 대비해서 한 절반 가격까지 이렇게 6만 원 같은 게 3만 원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조정 잘 받았고, 거기서 저점을 이렇게 3만 원짜리에서 잡고 일단 저항 돌파해주고 차세대 저항도 돌파해놨다. 저는 이거 내려올 때마다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쫙 올라온 요 흐름의 중심 가격이에요. 중심 가격 지금 36,300원 정도 중심 가격.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 매수하는 거는 잘하는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로 선생님 비중 늘리고 싶다 하시면 한 20%까지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늘려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뭐 아마 추가 매수 기회 안 주고 더 올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샀어요. 네, 그거는 일단은 따라 붙으면서 올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얼마를 보고서 가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딱 뭐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저항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저항 자리예요. 그죠? 요 38,500원 여기가 일단 저항 자리인데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실적 이런 주식은 잘랐다가
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가야 되는 게 정석 아니요? 맞아요. 저점 내려왔을 때 많이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네네. 접근한 게 맞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매수 잘하셨다라고 하는 게 추세 네.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네. 생각을 하니까 실적이 7천억, 1조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조 정도 낸다고 했을 때 뭐 10조의 그 시가총액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업사이드 한 30% 정도는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만 5천 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 정도 가격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절반은 4만 5천 원 매도,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손절가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손절가만 뭐 이탈 안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코너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뭐 하나솔루션이 딱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우연찮게 OCI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략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하나 포트에는 넣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뭐 유럽에서 지금 올 겨울 되면 기사 여러분들 아침에 나온 것 중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이 미국이 과연 올 겨울에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겨울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럽은 굉장히 좀 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배급제 여러분 집에서 가스 쓰는 시간대대로 이 시간대만 쓸 수 있어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따뜻한 물도 그때밖에 못 쓰고 이러면 그죠? 그리고 뭐 에어컨 뭐 전기도 막 끊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 뭐 좀 살기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뭐 원전을 갖다가 1년 만에 뚝딱 지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뭐 대체 에너지, 뭐 사실 석탄을 떼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래서 석탄을 일단은 돌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더 가속화하고 더 많은 돈들을 지금 더 빠르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DN이라든지 OCI가 조금 더 아까 하나보다는 좀 더 방향이 위로 잡혀 있다 그죠?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드리고 약 수익인 것 같아요. 한 2.한 6, 7% 정도 지금 수익인데 13만 원에 제가 방송에서 딱 말씀드렸죠. 13만 원 이하로 매수해 보세요. 요 음봉 나온 날인데 다음 날 시세 바로 나왔다가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이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공략할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이제 재료 자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래요. 이름은 얘기해 줄 수 없대요. 비밀입니다. 빅테크 기업 딱 하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마존, 구글,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 글라스 하면 구글이 떠오르는데 기술 개발을 함께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또 메타에서는 요번에 뭐 VR, 뭐 XR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상한 고글 같은 거 하나 꺼내놨는데 별 반응이 좀 시원찮죠. 어쨌든 요 스마트 글라스 관련한 기술 때문에 뭐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천안 공장에 한 200억 정도 규모 투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화인터텍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스마트 글라스 공급 대한 부분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드라고 해서 이 자동차 화면에 이렇게 이제 그 보이는 그런 기능들 관련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내려오던 종목이죠. 내려오던 종목이 하단에서 거래량이 거래대금만 1,000억 정도 터지면서 방향을 위로 빡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사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가줄지 한번 공략을 해보기로 하고요.
매수가는 한 3,20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3,200원 정도에 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 제일 중요하죠. 2,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50원 잡아놨네요. 자, 2,850원 잡아놨는데 맞네. 2,850원입니다. 그래서 2,8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요 사이로 내려오는 거는 눌림이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앞에 저항 자리들 돌파해놨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수익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싸게 한번 노려보시고 내일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수를 하시고 뭐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2주현 보내셔가지고 노란톡방 참여하세요. 참여하시면 제가 신화인터텍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오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돈을 보태서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거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접근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장은 아까 제가 시장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시장이 5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이 한 차례 살짝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눌림에서 저점 구간을 공략하게 되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기 저항은 오늘 거의 고점 부근이었어요. 2,425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돌파하게 되면 2,500까지는 상단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시장 2,500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위치인데 올라오게 되면 파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유하신 종목들 현금화하시는 전략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벤트 당첨자분들 하단에 5분, 4분이네요. 4분 이렇게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장 반등이 한 이틀간 시원하게 좀 나와줬는데 이번 주 내내 양봉 쭉쭉 뽑아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